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민법을 지난주에 부부 사이의 관계,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 요 두 가지 했는데 마지막에 상속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근데 상속은 우리가 직접 문제도 만들어보고 풀어보고 앞에 나와서 할 거여가지고 영상도 볼 게 있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기로 하고 뛰어넘고 형법으로 넘어왔습니다. 민법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제 한 거는 특히 강의가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형법 넘어갈게요.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형법의 의미가 뭐 일반적 의미,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법학과에 가서 자세히 하려면 구분지어서 알아두면 좋겠지만 우리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기.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선생님 여기 보라색으로 약간 칠해놓은 거 있죠? 아까 사실은 여기 영상 찍다가 누가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찍어서 지금 여기 필기가 좀 되어 있어요. 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얘기한다. 형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걸 얘기한다. 법률을 얘기한다. 법전은 법전인데 형법에 대해서 써져 있는 형법전을 얘기한다. 이해가죠? 이게 형식적 의미고 실질적 의미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뭐가 범죄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벌에 처한다. 이런 형벌을 받는다. 라는 게 써져 있는 것을 형법이라고 한다. 이게 실질적 의미. 그 다음에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여기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너무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내기가 좀 그래. 그런데 어디 모의고사에서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수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모의고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모의고사에서 형법의 기능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근데 원래 이것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교과서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안 하고 세 개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두 개로 구분은 하는데 요거와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네 개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EBS에 있는 건 그래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재이니까 EBS에 있는 것만 한번 좀 보고 넘어가자. 봅시다. 그래서 형법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호적 기능이 있고 하나는 보호장적 기능이 있다. 두 개를 구분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보호인지 보호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볼게요. 보호적 기능은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쁜 짓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벌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인해 그렇게 해서 사회 윤리적인 행위의 가치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형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걸 보호적 기능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장적 기능은 뭐냐면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 그 벌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어? 국가였죠.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행사하는 그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 뜻대로 하면 우리 옛날에 말은 민주주의였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시기들이 있죠. 우리 예전에 70, 80년대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국가 이름으로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많이 침해했었단 말이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가 행사할 형벌의 내용과 이것까지는 벌에 취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가 맘대로 또는 권력자 맘대로 형벌권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이 보장적 기능이에요. 보장적 기능. 아까는 보호적 기능이었고 이걸 규정해서 나쁜 짓을 범죄라고 규정을 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 해서 윤리적 가치를 보호한다.
라는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은 형벌권. 잘못을 했을 때 형벌을 하잖아요. 국가가 그것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해서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게 보장적 기능이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의 의미. 아까 형법이 뭐라고 했어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한번 보면 범죄라 함은 사회에 유해하거나 해를 주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형법에 의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지하는 행동들을 범죄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나쁜 짓이어서 형벌을 부과하는 금지된 행동을 범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벌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가하는 무슨 제재? 형사 제재. 선생님 여기 밑줄 쳐준 이유가 있어요. 형벌은 형사 제재예요. 형벌은 형사 제재다. 지금 잘 익혀놔야 이따 가서 무슨 소린지 알아요. 형벌은 형사 제재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저분하지? 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죄형법정주의하고 별표가 100개 해라. 진짜 중요하다. 꼭 나온다. 물론 수능에는 이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100%예요.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용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또 선생님 또 100개 또 했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첫 글자 따서 관명소유적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는 주관식 시험이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죄형법정주의가 뜻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 용어 그대로 하면 돼요. 죄하고 벌은, 죄와 형벌은 뭐에 의해야 된다? 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 법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 다시, 죄와 형벌은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 왜? 아까 보장적 기능, 여기 생각해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형벌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와 형벌은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건 법원이에요. 법률이 없으면 뭐도 없다?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법에 이게 범죄야 라고 써져 있어야 되고, 이 범죄는 징역 몇 년이야 라고 써져 있지 않으면 벌할 수도 없다. 이해가죠? 이유는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럼 이건 뭐에 보장적하고 보호적 기능하고 어떤 기능이야? 보장적 기능이죠. 그 다음에 아까 죄형법정주의 의미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범죄의 종류 하살표 이후 볼게요.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 내용은 범죄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성문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법전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록이 없는 이런 거는 성문법이라고 안 해요. 성문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문법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잠깐 참고사항 보면 여기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 그래서 알아둬. 그리고 요 밑에도 관습법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관습법이 뭐라면, 관습이 뭐니 애들이? 뭐냐 얘들아? 관습? 사회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관행, 습관적인 관행을 관습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게 법으로 굳혀진 거야. 그게 관습법이에요. 정리해보면 지우고 해볼게요. 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관습 중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과 같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 이것도 사실 관습법도 조건이 있어. 그걸 알려주면 또 마치 좀 외워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관습이 계속 굳혀져서 법처럼 되어 있고, 그 법이 법처럼 강력하다고 사회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거. 그것이 관습법이다. 그 다음에
관습법의 의미 변천, 아니지,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이거 꼭 읽으라고 되어 있죠?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죄형 법정주의 아까 선생님 별표 100개 하라고 했잖아.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다시 얘기하면 주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관명 소유적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고. 첫 번째,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아까 죄형 법정주의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미리 성문 법률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문 법률주의라고도 해요. 미리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써져 있지도 않고 그냥 관습적으로 쭉 내려오던 거, 그거에 의해서 형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지잖아, 금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원칙. 인데 아까 관습법 얘기했었죠. 관습법은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관습적으로 내려온 거지 어디에 써져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관습법도 안 되고 아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했지, 법에서 정하는 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플러스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죠? 명령, 규칙, 조례 등에 의해서도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관습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법률 이상의 것으로만 처벌을 할 수 있지 법률 밑에 있는 명령, 규칙, 조례 해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명확성의 원칙. 어떤 범죄, 이 행위가 어떤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어떻게 써져 있어야 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법 조문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마음대로 해석해요? 법관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법조문에 써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적정성의 원칙.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사형이야 라고 법조문에 써 있어. 그럼 이건 뭐에 어긋나는 거야? 적절하지가 않잖아. 너무 과하잖아. 이거는 적정성의 원칙이 위반된다.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 소급표가 뭔지 알아야지. 소급표라 함은 여기 없으면 여러분 각주 주변에다 씁니다.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돌아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뒤로 빠꾸했다는 얘기예요. 소급했다, 뒤로 빠꾸했다. 그걸 금지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와 그 처벌은 언제 법에해야 된다?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된다. 그 다음 행위 후에 법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해줬었어. 누구 때 얘기했었냐면 조두순을 12년 살고 나왔는데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저질러졌을 때에 재판 받을 때에 있는 법률로 12년을 살게 됐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법을 제정해가지고 조두순을 다시 가두거나 다른 처벌을 내린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뭐에 의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치만 여러분도 여기서 다 단이라고 써주세요.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허용된다.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는 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지금 내가 10년 형을 받고 10년을 살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한 행위는 앞으로는 8년만 살아도 된다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럼 10년보다는 8년이 더 범죄 행위자한테 유리하죠. 그럼 그 8년으로 적용이 다시 받을 수 있어. 유리했을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추해석. 추리하는 거야. 이랬을걸 저랬을걸 하고 추리하는 거야. 그렇게 유추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에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는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다시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거랑 비슷한 거 가지고 적용하면은 안 된다. 적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는 유추 해석이 허용되기도 함. 잘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허용해야 돼. 이거 법조문 그대로예요. 다시 소급표 금지의 원칙도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야. 파생된 원칙 중에 하나인데 단 범죄자한테 유리하면 10년형을 A라는 범죄를 저지르면 10년형을 살기로 해도 지금 복역 중이야.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8년만 살면 된대. 이거는 그 행위 당사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런 경우는 용서해 준다. 새로운 법을 적용해 준대. 적용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안 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할 때는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자, 지금 되게 어려운 거 했는데 아까 하나 선생님이 여기에서 아까 여기 형벌은 형사적 제재야 라는 말 강조를 막 많이 했었잖아. 그건 이것 때문이야. 자, 형벌이라 하면 이제 뒷장에 나올 건데 형벌은 사형부터 해가지고 낮은 것까지 9개의 형벌이 있어. 그 형벌에만 뭐가 적용된다? 죄형 법정주의가 그 형벌에만 적용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9개의 형벌에만 아까 이건 뒤에 가면 배워요. 9개. 여기에만 적용이 되고 과태료, 과징금, 신상공개, 출국금지, 보안처분 이런 데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 지문에 많이 나와요. 이거 검정색으로 된 거 밑줄 쳐주세요. 써주세요. 과태료, 과징금, 신상공개, 보안처분, 출국금지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 뭐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만 하고 요거는 실체법, 절차법 요거는 빼자. 실체법, 절차법 우리가 안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를 우영우인가? 어디에서는 얘기가 나왔었던 드라마에서 쌤이 한번 보여줄 때 대사로 한번 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 말고 형법 말고 또 요게 있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여기에는 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될 것 같아. 여기는 필기하지 말고 여기만 형벌에만 적용된다. 뭐가요? 죄형 법정주의가. 죄형 법정주의는 형벌에만 적용된다. 여기에는 적용 안 된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빠르게 했는데 멈춰가면서 밑줄 치고 필기하고 이해하고 읽어오면서 지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